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전 시간에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고르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이게 원칙인 것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등기 고르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칙적인 내용을 해서요. 자, 공동으로 신청을 할 때요.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이 X물건 10억 원에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에 따라서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소에 가겠죠.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을 할 때요. 빈손으로 가서 갑과 을이 빈손으로 가서 등기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등기 신청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이런 절차적인 내용은요. 그 명확성을 위해서 보통 문서로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은 구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신청을 할 때 문서로서 다시 말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신청서. 자,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신청서에 작성을 했으면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 거짓이 아니다,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로 여러 가지 이제 첨부 서면들을 들고 가야 됩니다. 신청서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첨부 서면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첨부 서면, 첨부 서류가 되겠죠.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제 첨부 서면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자, 신청서와 첨부 서면이 바로 등기 신청에 있어서 제공해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서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청서 이제 기재 사항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것은요. 신청서의 기재를 통해서 기재 사항을 통해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 그래서요. 신청서의 그 기재 사항을 신청서 이제 기재 사항들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서에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기재하게 되고요. 기재 사항들을 증명하는 이제 첨부 서면, 즉 첨부 서류가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때 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정보라고 하고요. 신청정보. 첨부 서면에 의해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정보다. 그래서 이것을 첨부정보라고 합니다. 첨부정보.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등기 신청에 이제 제공해야 될 정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는 거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신청서와 첨부 서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 보시면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신청서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신청 정보라는 것은 이제 신청서 기재사항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청 정보가 있는데, 자, 의 보시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 지시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신청서를 제공을 할 때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는요. 하나의 건당 하나의 신청서, 그러니까 신청마다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신청 건당 신청서를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당 1신청주의라는 것은 한 건당, 신청 한 건당 이제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부동산마다 신청서를 따로따로 써서 제공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등기에 신청한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 정보는 바로 신청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청 건당 신청서를 따로따로 써라. 그래서 부동산마다 따로 신청서를 따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괄 신청이라고 합니다. 일괄 신청. 자, 그래서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일괄 신청이냐면요. 자, 갑과 을 사이에요. 을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X, Y, Z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할 때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이 이제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이 세 개면은 신청서도 따로따로 써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이 있어서 그 등기 신청을 하는 그 원인, 이게 이제 등기 원인이 되는 거죠. 등기 원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결국 궁극적으로 목적이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죠. 이것을 등기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X, Y, Z가 모두 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은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다 동일한 것이죠. X, Y, Z. 이렇게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요.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표시할 때요. 하나의 부동산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부동산을 표시해서 하나의 신청서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요. 그 전제가 먼저 같은 등기소에 관할을 내야 되겠죠. 그래야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X, Y, Z가 모두 같은 등기소에 관할을 내라면은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냐? 1번 보시면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다는 거죠.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2번 보시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데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이제 혼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갑이요, 갑이 뭐 A에게 돈을 한 10억을 빌리면서요. 10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당권이요. X, Y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을 두 개를 담보로 제공을 해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공동담보가 되는 거죠.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그럼 이때 갑이 X, Y 부동산 모두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둘이라고 했을 때 두 토지가 모두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면은 부동산이 두 개, 세 개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때 이 X 부동산은요, 갑의 것이고요. Y 부동산은요, 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갑이 빌리지만은 을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때 을을 우리는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죠. 물상보증인. 그럼 이렇게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에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어차피 똑같이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괄 신청에.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동저당의 목적이 되는 거죠. 같은 채권의 목적으로 공동저당권 설정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과 4번은요, 기억만 하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관공서의 공매처분, 이제 공매처분이라든지 또는 4번 보시면 부동산 강제집행이요. 자, 부동산 강제집행은 다 경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매처분도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공매는, 자, 이런 게 되겠죠. 만약에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채권자 A가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는 이제 갑이라는 거죠. 갑이에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가압류를 했겠죠. A가 먼저 가압류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 전에 처분해버리면 안 되니까. 가압류가 먼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을한테 처분을 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가압류된 걸 뻔히 알면서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함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A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의 것으로 취급해가지고요, 경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매가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경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매가 돼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A 앞으로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보죠.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서는 안 되는데요. 아직 경매가 끝나기 전이에요. 끝나기 전에 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을 앞으로 일단 경매가 끝나기 전이니까 갑이 소유자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나 을은 모든 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A한테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낙찰을 병이 받았어요. 자, 병이 낙찰을 받게 되면요. 병은 여러분 민법에서 경락대금을 납입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자,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등기를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매 자체가 등기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등기소에서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경매가 다 끝나면은 법원 사무가 이제 등기관에게 야,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으니까 병 앞으로 등기를 해줘라라고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촉탁을 하면서요. 병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병이 낙찰을 받으면 이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겠죠. 자,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될 텐데요. 이때 물론 병은 등기가 되기 전에 경락대금을 완납한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병 앞으로 그러니까 등기소에서요.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이제 촉탁을 하는 거죠. 이때 촉탁을 할 때요. 촉탁을 할 때 뭐 또 촉탁을 하냐면요. 이 을의 등기죠.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니까요. 병이 갑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이 등기하고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되니까요. 이 말소도 촉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이제 경매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등기의 말소도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요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서 요 등기들을 말소해라. 그러니까 여러 건의 신청을 어떻습니까? 여러 건의 신청을 하는 거죠. 여러 건의 신청을요. 하나로 일괄해서 촉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괄해서 촉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신청서로, 하나의 촉탁서로 일괄하여 촉탁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로따로 촉탁서를 다 쓸 필요 없이 일괄 촉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만약에 A가 일반 채권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A가요,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무서장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서장이면요, 세무서장이 압류해가지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매는 계속 진행이 돼서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게 되면 이 법원에서 등기소에 일괄하여 촉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공매처분, 공매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을 국가기관이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공매라고 합니다. 자, 공매처분이랄지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이런 경매를 통해서 경락받은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나머지 말소해야 될 등기들을 말소를 일괄하여 촉탁을 한다는 거죠. 일괄 촉탁.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공매처분, 부동산 강제 집행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법원에서 일괄 촉탁을 한다. 그래서 일괄 촉탁. 맨 뒤에 촉탁도 있죠.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건 일괄 촉탁. 촉탁 밑에다가 일괄 촉탁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괄에서 신청하면 일괄 신청이고 일괄에 촉탁하면 이제 일괄 촉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촉탁은 실질적으로 신청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촉탁, 신청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1번, 2번 잘 기억하세요. 1번, 2번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일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정한 경우는 그러나 이제 하나의 부동산을 넘긴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신청서를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하나에 대한 등기 신청은 하나의 이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요. 이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요. 이제 신청서에 이제 기재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어떤 것들을 기재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어요. 자, 신청 정보의 내용은요.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될 내용에 필요적 신청 정보가 있고요. 필요적 신청 정보가 있고 오른쪽 보시면은요.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 신청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요. 임의적 신청 정보는 개별 등기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3장, 4장 하면서 개별 등기를 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필요적 신청 정보만 봅니다. 그리고 필요적 신청 정보에 있어서요. 이 필요적 신청 정보는 어떠한 등기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필요적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될 내용이 틀려집니다. 어떤 등기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의 그 신청서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봅니다. 신청서 기재사항을. 자, 그러면 신청서에 기재될 내용은요. 이 신청서에 기재될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통 신청서에는요.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들이 보통 신청서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록을 해요. 자, 그러면 신청서에 기록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신청서를 할 때 이 내용이죠. 누구와 누가 무엇을 얼마에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어떤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이 신청서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내용들이 신청서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밑에 신청서 기록 내용 보시면은 박스 안에 A 보시면은요. 이게 있죠. 부동산 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무엇에 대한 등기 신청을 하는지. 그렇죠. X 물건. 이게 부동산 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신청서에 무엇을 넘기려고 하는지. 부동산 표시가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얼마에 넘기려고 하는지. 거래 가액이 나와야 되겠죠. 거래 가액. 거래 가액도요. 지금은 실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신청서에 그 거래 가액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가액은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K에 있죠. 매매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제 거래 가액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표시와 거래 가액이 있고 누구와 누가 신청을 하는지 신청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 이런 신청이 나오게 되겠죠. 신청인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인은 이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A 보시면은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에서 만약 그 부동산이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내용이 등기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해가지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요. 자, 동그라미 B 보시면 이제 신청인이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요,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 자, 만약에 C, D, E까지는요, 다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만약 신청인이 법인이면은 그 대표자가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대표자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신청을 하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적고요.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할 테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을 기록을 하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D번은 아닌 건데요. 대리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이제 성명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성명, 주소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인과 관련된 거죠. 갑과 을이 직접 신청하면 갑을의 이제 성명, 주소, 주민번호만 적으면 되는데 대리인 신청할 때는 갑을 이외에도 이제 대리인을 기록을 한다는 거죠. 또 대표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를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밑에 보시면 F 보시면은요, 매매가 있죠. 이 매매가 바로 이제 등기 원인이 되는 거죠. 등기 원인을 기록하고요. 등기 원인을 기록할 때는요, 언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 일자도 기록을 합니다. 등기 원인 일자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그 매매 원인과 그 원인 일자도 기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G 보시면 이제 등기 목적. 이게 이제 등기 목적이 되겠죠. 결국적으로 이 사람들이 등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등기 목적. 등기 목적이 기록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H 있는데요. H는 체크하시고 등기표 정보인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등기표 정보 이게 이제 I 등기소 표시, 그다음에 J에 있는 신청 연월일. 뭐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 K 보시면 거래 가액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 이런 거 기록하고요. 세금 관련된 내용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M 보시면은요. 만약에 갑으로부터요.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 A와 B, C 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요. 그러니까 이것은 10억 주고요. 10억 주고 X 물건을 사는데 A가 6억 내고 B가 2억 내고 C가 2억 내 가지고요. 세 사람이 이제 공동 소유하자고 합니다. 공동 소유. 그러면 갑에게서 이렇게 이전을 할 때는요. 소유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A, B, C가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 A, B, C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 그 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분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소유할 때는 그 지분. 그래서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그 지분도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지분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단 해가지고 합유일 경우에는요,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합유라는 뜻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A, B, C가 합유자인 경우에는요, 동업자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 땅을 사가지고 이제 같이 동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사업을 동업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합유가 되겠죠. 합유인 경우에는요, 그냥 A, B, C 합유라고만 적는다는 거죠. 돈을 투자한 사람은 이 사람이 6억, 2억, 2억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지분은 기록하지 않고 합유 있을 경우에는 합유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합유에 있어서는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요, 공유 같은 경우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분을 기록해 줌으로써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합유 같은 경우는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없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처분할 수가 있지, 전원 동의가 없으면 자유롭게 처분하지는 못해요. 근데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는데 지분에 대한 등기를 해놓게 되면은 전원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지분이 처분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아예 막아버리기 위해서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합유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좀 보도록 하죠. H 보시면 이제 등기필 정보가 있는데요. 자, 등기필 정보는요, 이런 겁니다. 자, 가백에서 1해서 가백에서 2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등기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진정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갑이 있대요.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였을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공동신청이라고 하더라도 갑이 진정한 권리자에서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등기가 진정한 등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기 위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등기소에서 갑이 이제 소유자다라고 하는 등기필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갑이 앞으로 등기가 되면요, 갑이 소유자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권리증을 주는 거죠, 갑한테.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권리증이 되는 거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한테 주게 되는데, 이 권리증을요, 과거에는 이제 등기필증의 형태로 줬습니다. 등기필증. 그래서 권리증으로서 등기필증을 주었다는 거죠, 갑한테. 자, 그런데 지금은 등기가 전산화가 되면서요, 등기필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갑이 최초로 이렇게 자기 앞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갑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요,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필증이 아니라 지금은 전산화가 되면서 등기필 정보라는 걸 줍니다. 등기필 정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등기필 정보를 준다는 거죠. 등기필 정보. 자, 그러면은 등기필 정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일단 그 50개의 비밀번호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련 번호가 있고요. 마치 카드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종이로 줍니다. 종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일련 번호가 있고요. 일련 번호가 있고 여기에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50개의 비밀번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이제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 1번부터 50개의 비밀번호가 있어요. 이것을 줍니다. 이것을. 요게 이제 등기필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 권리자라는 것을 이제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였으면은 갑 앞으로 등기를 했을 때 갑한테 이런 등기필 정보를 줬다는 거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갑이 이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는 것은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이전되기 때문에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이 진정한 소유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등기를 신청할 때 갑 네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로서 갑 네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자, 등기필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갑이 가지고 있죠. 갑 등기 의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요, 이 서류, 갑이 받았던 50개의 비밀번호가 있는 이 서류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이제 1번부터 50번까지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가 뭐 15번이 있다고 해요. 여기가 뭐 20번이 있다고 해보죠. 자, 20번이 있으면 여기 비밀번호가 있겠죠. 그래서 20번은 1905가 된다. 또 뭐, 요 밑에는 뭐 또 37번 있으면 37번에서는 2676이다. 뭐 이렇게 돼 있으면요, 비밀번호들이 있다는 거죠. 네 자리로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이걸 전부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에요. 신청서에 이 일련 번호를 적고요. 일련 번호를 적고 자기가 아무 숫자나 좋아하는 숫자, 20번이 좋다 그러면 20번 쓴 다음에 옆에다가 1905 이렇게 적으면은요, 이렇게 신청서에다가 하나만, 요거 일련 번호하고 20번은 1905다. 요것만 적으면 돼요. 자, 이것만 적으면은요, 등기소지를 봐가지고 일련 번호 친 다음에 20번 1905 나오면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표 정보 이거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갑이 가지고, 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권리자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돼서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되겠죠. 따라서, 갑이 가지고 있는 그 등기필 정보 내용을요, 신청서에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번호, 아무거나 번호 하나 골라가지고 신청서에 기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에는요, 갑이 진정한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갑에게서 을에게 이전되면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인 갑이 가지고 있는 그 등기필 정보를 신청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요. 자, 이런 등기필 정보는 그런데 자, 등기필 정보는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권리를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요, 권리에 관한 등기의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리 등기. 권리의 등기에 있어서만 이제 권리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권리 등기의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사실의 등기요. 사실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에 관한 등기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든지 멸실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표제부에 하는 등기예요. 이 표제부에 하는 사실의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권리의 등기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등기필 정보는요, 그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동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의 등기로서요, 공동신청의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공동신청을 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등기 의무자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관공서의 촉탁에서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관공서의 촉탁에서 되는 경우는요, 관공서가 촉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됐다는 거죠.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등기필 정보를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촉탁이 한 등기는. 그래서 신청의 경우만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등기필 정보를.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하러 올 때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요, 단독 신청의 중에서도요, 등기 의무자의 승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요. 원래 단독 신청은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등기 의무자의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등기 권리자의 승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특히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는 경우를 보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갑이 등기 절차에 협조해주지 않으니까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근데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는데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면은 등기표 정보는 갑이 가지고 있잖아요. 갑이 가지고 있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등기 의무자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자기가 등기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공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가지고 기억하세요. 자, 등기표 정보의 제공은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이에요.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상속 등기 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즉 사실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요, 이때 자, 공동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 신청에. 권리에 관한 공동신청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신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의 등기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갑이 등기표 정보를요, 자기가 발급받았던 이 등기표 정보를 잊어버렸어요.
자, 등기표 정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한번 분실했다고 해서 다시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발급하지는 않아요. 자, 다시 발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발급을 요구할 수도 없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등기표 정보가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등기표 정보가 있으면은 권리자라는 걸 값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등기표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그 비밀번호,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로 끝나지만은 이 사람의 등기표 정보가 없었을 경우에는 권리자라는 것이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값이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요, 등기소에 출석해서 내가 권리자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스스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입증해서 등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표 정보가 없을 때는요,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에다 체크하시고요.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임을, 내가 진정한 소유자가 맞다라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또 출석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 보죠. 다만 해가지고요, 등기 신청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자격자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죠.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래서 법무사한테요, 등기 업무를 맡겼다는 거죠. 위임을 했을 경우에요. 위임했을 경우. 자, 위임했을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이 A라는 사람의 법무사, 법무사라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로 취급을 해가지고요, A에게 위임을 해서 A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등기표 정보가 없이도 직접 갑이라는 사람이 출석할 필요 없이요. 출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A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되기 때문에 등기소에는 A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A가 나와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갑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이요,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즉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죠.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격자 대리인 위임. 또는 신청서나 위임장 등 등기 의무자 등의 작성 부분에 대해서 공증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공증이라는 것은 바로 변호사 사무소라든지 법무소 사무소에서 공증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A, 변호사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줬을 경우에는 출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공증을 받으면 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공증을 받았을 경우죠. 변호사 법무사로부터 이제 공증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출석할 필요 없다.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공증, 그러니까 위임 공증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출석해야 되지만 위임 공증이 있으면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이제 필요적 신청 정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청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반가로 2번은요, 이제 개별적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의 어떤 등기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필요적 정보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필요적 정보 그리고 이제 임의적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 등기라는 과정에서 봅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의 기재사항들이 이제 모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신청서에 이렇게 기재를 했으면요, 자, 신청서를 보고요,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 신청서 내용을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등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겠죠, 신청서에. 그런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돼 있을 때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부에도 잘못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는 내가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정확하다라는 것, 정확하게 맞게 썼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첨부 서면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 등기관이 조사를 하는 거죠.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신청인도 기록되고 부동산 표시도 기록되고 거래 가액, 등기 원인, 등기 목적 이런 것도 기록되는데, 이런 기록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서류들이 첨부 서면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1페이지 보시면 이제 첨부 정보에서 이제 첨부 서류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첨부 서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넘기시면 232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그 등기 원인, 이제 요죠, 매매죠. 매매가 등기 원이죠. 이 매매를 했다라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 정보가 첨부 서면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등기 원인의 증명 정보가 되는 것들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등기원인 증명정보 이해해가지고요. 뭐 법률행위에 의했다 그러면 계약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매매나 증여, 교환, 계약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뭐 계약서를 들고 와야 될 것이고요. 공유물 분할을 신청을 할 때는 공유물 분할 계약서. 또 뭐 등기 명의신탁, 그러니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 증서.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그 어떤 등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등기 원인을 발생시키는 그 원인은 뭐 끝도 없겠죠. 법률행위 종류는 끝도 없고요. 등기 원인이 되는 것은 뭐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그 원인들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증명하는 서류. 그러면은 뭐 그 원인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른 첨부 서면들도 엄청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요, 그 원인과 관련된 것들은 다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계약에 의해서요. 보통 가장 일반적인 것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매매 계약서가 되겠죠. 자,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이제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을 할 때는요.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을 합니다. 공동 신청을 할 때는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라는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냥 계약서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갑이나 을이요. 승소 판결을 받아서요. 단독으로 신청을 할 때요. 자, 원래는 공동 신청인데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갑이나 을이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을 할 때는 뭘 두고 와야 되냐? 계약서 하나만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안 해주겠죠. 계약서 들고 올 때는 공동으로 오게 되면 계약서만 들고 와도 되는데 단독으로 오면서 계약서 하나만 들고 오게 되면은 판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등기소에서는. 따라서 단독으로 올 때는요. 등기원인 증명정보로서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와야 돼요.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판결 증명 정보에서 밑에서 그 표에서 밑에 두 번째 줄 있죠. 판결. 그래서 판결 정본. 확정 판결 정본을 말합니다. 이때 판결 정본은 다 확정돼야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 정본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행 판결이 됐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됐든 단독으로 왔을 때는 판결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정 판결 정본을 등기 원인 증명 정보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공동 신청은 계약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이외에도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등기 원인만큼이나 다양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다양하게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계약서나 또 단독 신청에 있어서는 확정 판결 정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요. 계약서나 확정 판결 정본이 가지고 오는데요. 자, 이럴 때요. 밑에 반가로 2번 보시면 다만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계약서를 가지고 가져오게 되면은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간생략 등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갑에게서 을에게서 병으로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이렇게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즉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둘이서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을이 병에게 다시 전매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갑에게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즉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중간생략 등기에는 탈세라든지 또는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중간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위반해가지고 등기가 일단 돼버리면 그 등기 자체는 또 유효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요. 을과 병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갑을 사이에는 계약서가 있고 을병 사이에는 계약서가 있지만 갑과 병 사이에는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이 등기 신청을 할 때요. 계약서나 확정 판결 정본을 가져올 때는 이 관공서, 쉽게 말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둘이서 계약한 거 맞다라는 검인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인. 계약한 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과 병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겠죠. 계약서가 없으면 검인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중간생략 등기 억제책으로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억제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들고 오는 계약서에요. 반드시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인. 자, 검인은요. 검인은 계약서를 들고 왔을 때도 검인을 받지만은요. 단독 신청에 의해서 확정 판결 정보를 들고 왔을 때도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공동 신청해야 되는 것을 이제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의리갑에게 이전 듣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만 확인해 주기 때문에 행정부 관공서예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줘야 될 검인까지 사법부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대체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사법부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행정부의 검인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요. 따로 검인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검인은 어떤 경우만 받느냐면요.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생략 등기가 어쩔 때 생기느냐. 계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주로 생긴다는 거죠. 이전 등기.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검인을 받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는 경매를 통해서 이전한다. 이럴 때 뭐 중간생략 등기가 생길 일이 없겠죠. 경매를 통해서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서 이전되기 때문에 따라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경우만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인 자체가요 굉장히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그래서 가장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것이 검인이에요. 그러니까 검인은 서류만 좀 위조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다르게 만들면은요 검인은 다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심사만 하고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자, 보죠. 방금 2번 보시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인. 자, 검인은 자, 1의 보시면 기억 보시면은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을 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와 관련돼서요. 검인을 받을 때는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관장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는다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권한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의 장에게 이제 제출을 통해서 검인을 받으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검인을 받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리을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은요. 등기원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요. 자, 확정 판결 정보를 우리는 집행력 있는 판결서라고 했죠. 또는 그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요를 가진 조서. 그러니까 화해조서, 인락조서죠. 자, 이런 확정 판결 정보니 등기원의 증명 정보가 되는 경우에도 검인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검인 절차는요. 기억 보시면은 검인 누가 신청하냐면요.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누가 신청해도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음 보시면은 가장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거죠. 검인 신청이 들어오면은요. 서류 자체에 이상이 없으면요. 검인을 다 찍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은요. 그래도 이제 심사를 받도록 하는 거죠. 만약 실질적 심사를 해버리면은요. 검이 그만큼 늦어지게 되겠죠. 늦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등기가 어떻습니까?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적 생활관계를 너무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좀 풀자는 의미에서 이제 형식적 심사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그런데 검인이 면제되는 경우, 검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기억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원인이 계약이 아닌 경우예요. 계약이 아니거나 또는 그 관공서가 이미 계약에 관한 관여한 경우에는 검인이 면제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요. 오른쪽 보시면은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와 받지 않아야 되는 경우 이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면 되는데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죠. 이때 첫 번째 짝대기 보시면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계약서인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 보시면은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판결서 조서인 경우에도 그 판결서 조서의 검인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된다. 요거죠. 여기 받아야 된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는 경우예요. 자, 가등기를 하고 본등기라는 경우를 해보죠.
자, 매매를 한 다음에요. 본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가등기를 신청합니다. 가등기. 자, 가등기를 신청하고 본등기를 했을 때는 가등기 할 때 거미를 받아야 되느냐, 본등기 할 때 거미를 받느냐 관련돼서 중간생략 등기를 통해서요. 소유권은 취득, 그러니까 탈세 이런 걸 막기 위한 거잖아요. 탈세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낼 때는 언제 세금을 냅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가등기만 돼 있는 상태에서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가등기 했을 때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가등기 할 때는 그 탈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민을 안 받습니다. 결국 본등기 할 때 거민을 받으라는 거죠. 본등기 할 때 세금 내기 때문에 그때 거민을 받으면 됩니다. 자, 밑에는 거민을 받지 아니한 경우요. 위에 거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계약 이외의 사유니까 오른쪽에 있죠. 뭐 수용, 상속, 경매, 취득 시효, 진정 명예법, 권리 포기. 계약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거민이 필요 없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계약 해제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요. 자, 이전 등기가 아니라 말소 등기는 거민이 필요 없고요. 또 밑에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돼서 촉탁이 이루어진다는 했을 때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중간생략 등기를 통해서 탈세한다. 이런 어떤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거민을 받을 필요 없고요. 또 밑에 보시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요. 자, 거민은 가장 형식적 심사를 하는데 이 X 물건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요. 보다 실질적 심사를 먼저 통과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랄지 주택거래 신고를 통해서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받았다랄지요. 뭐 부동산 거래에 신고 필증을 첨부했다랄지요. 자, 이런 경우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먼저 통과를 했기 때문에요. 따로 형식적 심사만 하는 거민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나 뭐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공했다랄지 이런 경우에는 거민이 면제가 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을 때요. 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신고 필증을 줍니다. 신고 필증을 발부하는 기관이요. 또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첨부했을 경우에는 따로 거민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밑에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 할 때는 거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등기 할 때는. 그래서 본등기 할 때만 거민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원인 증명정보로서요. 등기원인 증명정보로서 그 거민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등기원인 증명정보는 바로 이거죠. 계약서나 확정 판결 정보를 들고 와야 되는데 증명정보로서 다만 여기에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거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첨부 서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첨부 서면들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원인 증명정보 일단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